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은 세습 중산층 사회입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먼 옛날 우리 그 신분제 사회의 그 계급 사회에서 그 민주주의 평등 사회로, 그리고 다시 계급 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단순히 부의 세습을 통한 계급화가 아닌 학벌과 학력,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 자본 같은 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계급 사회 말이죠. 우리는 굉장히 흑수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계급이고, 우리가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과 기회의 평등인데 현재 세상이 과연 그럴까요? 금수저에게는 평등하지만 흑수저에게는 불평등한 세상, 그리고 그 극심한 불평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세대, 모든 걸 포기하는 N포 세대랑 글로벌 세대인 G세대가 공존하는 세대, 바로 90년대생, 현재의 20대라고 합니다. 요 근래엔 이제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이 책도 있고, 그 사회 전반적으로 90년대생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그런 분석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고 나니까 그런 분석글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20대 내, 같은 세대 내에서 심화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오늘은 이 학벌이 있는 60년대생 분들이 만든 세습사회와 그 세습사회의 혜택을 받은 현재의 20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번이 있는 60년대생 분들이 그 이전에 이제 40에서 50년대생 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이 학벌의 여부입니다. 학벌에 의해서 이 정보와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경제력, 사회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장점으로 작용해서 그 이전 세대와 차이점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982년도에 대학 졸업 정원제를 도입하면서 대졸자들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쯤하고 맞물려서 1981년도부터 대졸자 취업 시장은 이제 기업들에서 인재를 찾기 위한 취업자 우위 시장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인재들 보고 어서 옵쇼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린 거죠. 그 이후에 1980년부터 1990년까지 3저 호황이 발생합니다. 3저 호황. 졸업자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경제가 성장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터지죠. IMF. 근데 이 IMF가 터지는데 이게 좀 신선합니다.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이 발생되고 기업 내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당하죠. 근데 운이 좋게도 학번이 있는 이 60년대생 분들은 이 대기업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보통 과장 초반 정도 돼서 그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리해고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차부장급들이 먼저 이제 잘려나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공석이 되죠. 그 자리를 학번이 있는 60년대생 분들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IMF가 끝나고 나서 2000년대부터 산업 고도화가 시작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성장을 하죠. IT 분야, 금융 분야. 근데 마침 이 IMF를 비껴간 학번이 있는 60년대 세대분들은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어서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하니까 신사업 분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직 자리를 꿰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학번이 있는 60년대생 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호황기 때 어떻게 보면 좀 시기가 잘 맞아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1990년대 이전에는 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근데 1990년대부터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임금 격차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요. 그래서 그때는 대기업의 임금이 매년 6%씩 성장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998년에 분당의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2002년엔 3억 6천이 되고 2006년엔 7억 2천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급격한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돼버린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산이 올라갑니다. 중산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당시는 이랬어요. 흔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 그러면 야, 전셋집부터 시작해. 전셋집부터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면 돼. 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실제로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돈을 모아서 서울 변두리로 가고 더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강남 3구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학번이 있는 이 60년대생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되신 거예요. 중산층이. 그럼 이제 그들의 이제 자녀를 보죠. 그분들의 나이가 보통 한 50세.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지금 부장쯤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자녀가 지금 20대인 겁니다. 학번이 있는 60년대생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경험을 기초해서 질 좋은 일자리라는 거는 어떤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직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박힌 거죠. 왜냐면 본인이 그런 경험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삶의 루트를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 투자를 하는데 이 교육 투자에 사용되는 수단이 단순히 경제력만이 아니고 경제력 플러스 사회적 네트워크 플러스 문화 자본까지 투입을 해가지고 자녀를 교육시킨다는 거죠. 사회적 네트워크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강남 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소득 수준과 그리고 비슷한 사회적 지위, 예를 들면 의사면 의사 집안끼리 그런 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교육에 관한 굉장히 빠른 정보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들이 보통 인맥을 통한 기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인턴 기회라던가 아니면 기업 견학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은 기회를 얻기 힘든 거잖아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입시 컨설팅, 입학원서 첨삭, 초중고 교육 로드맵, 경시대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디서 다 싹싹 몰고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회를 제공받은 20대와 제공받지 못한 20대 차이가 엄청나겠죠. 교육의 혜택을 받은 세대와 못 받은 세대가 공존하는 세대가 바로 현재의 20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20대 분들의 이제 현실을 한번 보죠. 현재의 20대 분들은 이 책에서 말하긴 이래요. 학번이 있는 60년대생 분들과 학번이 없는 60년대생 분들의 격차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력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부모님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혜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는 세대라는 거죠.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저 계급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종사하시고 학번이 있는 그런 부모님 세대분들은 약간 한 은수저쯤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은수저에서 동수저.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흑수저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수저에 따라서 자녀들이 갈 수 있는 대학도 정해지겠죠.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시장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구하잖아요. 지금 시대에서 이제 일자리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7, 80년대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의 임금 격차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래요. 지금 얻는 최초의 일자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 자산, 그리고 결혼 가능 여부, 사회적 문화적 경험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첫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데가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나 중요한데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매년 졸업자 수는 굉장히 많고 미취업자들이 합해져서 구직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들에서는 뽑는 인원은 점점 감축하는 추세고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IMF 때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랑 맞먹는 수준의 취업난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지금 20대 분들은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좋은 일자리를 잡으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이 좋은 대학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력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회적 지위랑 학벌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비교를 한 거예요. 20대랑 30대를 비교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 때는 그나마 좀 완만한 곡선을 그리죠. 20대는 어떻습니까? 현재 20대는 바닥을 기다가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의 20대에게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조건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랑 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30대와는 다르게 20대 때는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중산층 이상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교육열 차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회적 인맥 활용에 의한 진학률 차이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노력도 계층 따라간다라는 말을 해요. 좀 되게 좀 그렇죠. 이 세부 내용을 보면 이래요.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 학습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수록 사교육을 받는 시간이 많을 뿐더러 사교육 이외에 본인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원인을 봤더니 아동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양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단순히 IQ 같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성실성, 성취 동기, 감정 제어, 사회성 같은 비인지 능력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신경 쓰는 부모님들이 바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신경을 더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저 돈 있는 집안은 뭐 공부 잘하고 뭐 일 잘해도 쟤는 성격 안 좋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안 환경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성실하고 다 좋다는 거죠. 엄친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이 노력 또한 계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좀 씁쓸하죠? 그러면서 이 책의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어요. 좀 되게 가슴 아픈 문장인데, 현재의 90년대생들은 전문직 혹은 대기업 일자리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세습하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좀 불쌍하더라고요. 뭐 저도 흙수저지만, 근데 앞으로 더 안타까운 건 악재만 남았어요. 이제 우리나라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하잖아요. 중산층과 그 나머지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가 더 적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자본으로 돈을 버는 수익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에 그게 인적 자본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경제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유리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주택시장이에요. 주택시장. 저성장 시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금액이 상승한다는 거죠. 지금 세대에서는 사실 뒤집을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는 거죠. 계급 사다리가 중간에 부러져 버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 책은 이제 현상을 분석한 책이잖아요. 물론 이제 개선 방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동기의 공교육 강화라던가 아니면 뭐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실현 가능성도 사실 어렵겠지만 그게 적용된다라고 해도 지금 20대한테 적용되진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20대 분들은 거의 뭐 지금 부모님이 흙수저인데 내가 학벌도 별로 좋지 않은 20대다. 그럼 뭐 어떡하죠? 제가 힘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힘든 상황이지만 항상 그렇듯이 누군가는 역경을 뚫고 일어나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20대 분들이라면 꼭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